12월이 시작되면 제과업계 사람들은 1년 중 가장 바빠집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해서인데요. 각양각색 다양한 케이크를 만들어내기 위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홈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케이크 주문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각으로 따지면 한 2,500조각, 크리스마스고 해서 12월 달에는 바쁩니다. 맛있는 겨울 간식을 만드는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케이크 공장입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오전 일찍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이곳에선 약 70종류의 케이크와 30여 가지의 빵이 제작되는데요. 요즘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엔 빵보다 케이크 물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케이크는 대부분의 제작 과정이 수공으로 이루어져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홈파티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케이크 주문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각으로 따지면 한 2,500조각 정도 됩니다. 크리스마스고 해서 12월 달에는 바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엔 매일 밀려 들어오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온종일 속도전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매번 주문량 베스트 3 안에 드는 인기 메뉴 티라미슈입니다. 작업자가 케이크 틀에 뜨거운 불을 대고 있는 이유는 냉동된 케이크의 옆면을 살짝 녹여주면 틀과 분리하는 것이 쉬워서라고 하네요. 요즘엔 홀 케이크만큼 1인용 조각 케이크도 인기인데요. 케이크 분할기를 이용해 절단할 위치를 이렇게 미리 표시해 둡니다. 이쪽으로 찍으면 10개를 찍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찍으면 12개 조각이 찍혀요. 살짝만 건드려도 뭉개질 수 있는 섬세한 작업이라 작업 내내 신경을 써야 합니다. 티라미슈의 오늘 작업 분량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준비를 해야 합니다. 12월 초부터 미리 만들어 냉동고에 저장해 놔야 주문량을 맞출 수 있는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초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시럽입니다. 시럽에 럼주를 넣어서 좀 맛과 향을 좀 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촉촉하게 케이크가 될 수 있게끔 시럽을 충분히 골고루 잘 쳐줘야 케이크 맛있고 촉촉한 케이크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맛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과 인생 35년 배정열 씨의 철학입니다. 시트에 생크림을 짜는 작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작업자가 케이크를 냉동고로 옮깁니다. 이제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되는 곳에서 일단 얼리거든요. 저희가 이제 얼려놓으면 이제 시트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업성을 편리하기 위해서 얼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크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냉동고에 넣은 케이크를 꺼낼 시간입니다. 시트를 1차 냉동하는 것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 모두를 높여줍니다. 케이크가 단단히 고정돼 아이싱과 후반 꾸밈 작업이 모두 편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문량만 3,000개. 배송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는 빨강, 초록,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케이크 위에 올려주는 일입니다. 산타클로스부터 트리까지. 전 먹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네요. 종교를 떠나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먹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년 12월이면 참 바쁜데요. 서서 하는 작업이라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케이크와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일단 야구수당이 붙어서 돈 월급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기가 시간이 늦어지고 몸이 조금 피곤하고 12월 달 한 달은 조금 연장을 조금 하는 편이죠. 안 할 수가 없죠. 12월 한 달이 제일 바쁘신 거네요. 1년 중에 12월이 제일 바빠요. 누군가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고되지만 보람찬 시간입니다.
완성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배송 날짜에 맞춰 전국 각지로 출고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들 빵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 맛이 매력적인 생크림 롤 케이크입니다. 첫 작업은 체에 밀가루를 걸러내는 일입니다. 밀가루에 이물질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체에 치면은 공기 포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성질이 더 좋아지죠. 오늘은 쌉싸래한 차향이 매력적인 녹차 생크림 롤 케이크를 만드는 날입니다. 반죽을 판에 고르게 펼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시트면이 울퉁불퉁하면 크림을 얹을 때 불편하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갑을 끼고 하시네요. 그쵸? 두 겹씩? 이게 한쪽은 3겹, 한쪽은 2겹. 이중팬 열기, 얘네 열기. 손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손이 맨날 저리거든요. 그래서 3개에 2개씩 껴요. 오른손 많이 쓰니까 오른손은 3개. 뜨거운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넣다 보면 화상을 입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공장 내부는 한겨울에도 오븐 열기로 32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오븐의 온도를 보니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온도가 무려 3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랫불이랑 윗불이랑 온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이게 보시면 위에는 좀 까맣고 색깔이 다르거든요. 윗면은 색깔이 이렇게 곱게 나와야 되고 얘가 롤 겉면이거든요. 근데 대신 이 속면은 이렇게 타면 질감도 안 맛있고 색깔이 안 이쁘거든요. 안에는 밑에는 색깔이 나지 않기 위해서 밑에 불은 좀 약하게, 위에 불은 조금 세게. 겉부분은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이게 색을 진하게 낸다고 합니다. 생크림 롤 케이크는 시트를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크림을 어떻게 마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그만큼 크림을 마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다는 건데요. 정확한 크림의 양을 올리는 것부터가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크림의 양도 많고 조금만 힘을 주면 크림이 무너질 수도 있어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면 굉장히 분량이 많이 나오는 공정이기도 합니다. 크림 바르는 게 중요해요. 크림을 얼만큼 일정하게 바르냐가 롤 마는 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시트 밑에 투명 비닐을 깔고 그 아래 면포를 깝니다. 그리고 밀대로 면포를 이불 덮듯 사뿐히 밀어 말아줍니다. 여기 있던 크림을 여기에 붙임으로써 여기가 접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에 잘 붙을 수 있게. 네네. 아니면 크림이 말면서 밀려가지고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려가지고 접착 역할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대한 크림이 있는 부분엔 손을 대지 않고 면포와 밀대를 이용해 말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수많은 노력 끝에 나온 노하우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기에서 배워가도 저희 업계에서 잘 배웠다 할 정도로 많은 게 어려워요. 생크림이 시트 밖으로 전혀 새지 않고 롤 케이크가 잘 말렸습니다.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어느새 조리대 위가 녹차 생크림 롤 케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모양이 예뻐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되면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자르고 다른 거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림을 양쪽 끝에 평평하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롤 케이크는 4cm 두께로 잘라 포장한 후 출고되는데요. 그 전에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롤을 만들고 바로 썰 수가 없고 얼렸다가 썰어야 롤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얼린 다음에 썰어서 이틀 정도는 냉동을 시켜야 땅땅하게 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팅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이후에 썰고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번에 만들 제품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프랑스 대표 디저트 에클레어입니다.
슈크림과 비슷하지만 길쭉한 슈에 크림을 넣고 표면에 초콜릿 등 다양한 재료를 더딥히기 때문에 슈크림보다는 다채로운 맛과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길쭉한 모양으로 에클레어 반죽을 짠 후에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주기 위해 표면에 잘게 자른 아몬드를 꼼꼼히 묻혀줍니다. 맛이 없을 수 없죠. 안에 크림까지. 이게 안 떨어지네요. 근데 나중에 굽고 이거 어떻게 떼세요? 얘네가 구워지면 철판에서 딱 떨어져요.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탁 떨어져요. 좀 질감이 무거운 상태 반죽이라서 둘러붙는 성질이 있는 거라 지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견과류 위엔 다시 비스킷 반죽을 올려주는데요. 구워지는 과정에서 비스킷 반죽이 표면을 감싸 겉을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클레어는 이곳의 대표 메뉴로 보통 하루 생산량이 400개 정도인데요. 오늘은 특히 주문량이 많아 아직도 구워야 할 분량이 상당해 작업자의 마음이 급합니다. 드디어 에클레어를 넣은 오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갑자기 온도를 내립니다. 220도에서 높은 온도에서 팽창을 시켰거든요. 여기 에클레어를. 그래서 얘네가 팽창이 됐으니까 이제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가지고 색깔을 내게 속 안에까지 잘 익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온도를 낮춰가지고 좀 더 굽습니다. 온도를 2단계로 바꿔가며 구워야 제대로 된 에클레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타령 작업자가 오븐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오븐이 이상하게 오늘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오븐이 잘 안 떨어지네요. 예, 오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빨리 캐치를 해야 되니까 기계라는 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븐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안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다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한 번 구울 때 오븐에 들어가는 에클레어 개수는 240개. 잘못하면 전부를 버릴 수도 있어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구워졌을까요? 내내 오븐 앞을 지키고 있던 작업자가 에클레어를 꺼냅니다. 아,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요. 조금은 더 잘 나왔으면 좋았죠. 앞으로 마음에 들진 않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 눈엔 맛있어 보이는데 베테랑 작업자의 눈엔 차지 않는 듯합니다. 금방 구워진 빵을 잘라 보여주는 작업자. 좀 비어있는 데도 있네요. 예, 여기에 또 이 얇은 막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림이 들어가는 거죠. 물하고 버터를 끓여가지고 밀가루를 투입을 하는데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 돼요. 밀가루가 완전히 익어야지만이 오븐에서 볼륨도 있고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작업자가 쟁반에서 에클레어를 골라냅니다. 작거나 좀 진한 거는 빼요. 네, 얘네들은 괜찮아요. 상품성이 없는 거는 다 빼야 돼요. 오늘 조금 완전한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이 뭐 좀 아깝다고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품질적으로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어는 다른 빵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만드는 과정도 꽤 까다롭습니다. 마지막 공정은 구워진 빵의 뒷면에 일일이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여기 안에 크림을 채워 넣어야 돼서 크림을 넣으려고 양쪽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에클레어에 들어가는 크림은 크림치즈와 요구르트, 머랭이 들어간 생크림입니다. 작업자가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완성된 에클레어는 하루 동안 냉동 후 포장을 끝내면 바로 출고됩니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베이커리 종사자나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바쁘죠. 그래서 태행량도 늘어나고 주문량도 늘어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같이 성장하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